안녕하세요. 어슴 새벽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짧은 뉴스들 보고 요새 시장에 훈풍이 조금씩 돌고 있는데, 우리가 12월 때쯤 그리고 1월 때 돼서 터널의 끝에 이제 슬슬 와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늘 시장을 보면 우리가 주변에 100명의 사람들,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100명 정도라고 보고 본다고 하면 그중 사람들 중 많이 지치고 서로 헐뜯고 그리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 소위 말한 인간 지표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 거를 이제 저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좀 느끼고 아마 머지않은 터널의 끝이 오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했는데, 아직 터널의 끝이 확실히 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훈풍이 불고 있는 걸로 봐서는 터널 끝이 이제 다 와가는 것 같다는 느낌은 이제 확실히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이제 투자 시장에서 오래 계속 이제 요번에 투자를 한번 하시고 사이클상 끝을 내고 다시는 내가 투자 시장에 나 발을 담그지 않겠다, 요번에 1억 천금 얻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시진 않잖아요. 앞으로 꾸준히 평생 하실 텐데, 요번에 이렇게 터널 끝에 오고 또 터널 나가서 빛의 구간으로 들어가서 또 이제 환희의 상승장을 맞이하고 또 다시 터널에 들어가고 그랬을 때 그 온전히 그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 이제 대중이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구간들, 그 대중들이 공포스러워할 때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감으로 익히신다고 하면 사실 그게 뭔가 문서화를 하고 기술적으로 한 게 차트를 분석을 하는 것들인데, 사실상 저는 투자 시장이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심리를 좀 가장 중요하게 본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차트 역시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많이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차트는 사실상 결과론적인 부분이 전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더 저점을 지지하는 것 같아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지지점을 깨면 손절을 해라 라는 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차트 쪽에 이제 차트로 봤을 때 매매하는 방법인데, 사실상 개인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5%에서 손절하고 또 5% 손절하고 하다가 정말 계좌에 찍힌 게 그냥 원금 자체가 한 마이너스 50%밖에 남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마이너스 50%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금이 마이너스 50%밖에 없는 거죠. 숫자로 표시로 마이너스 50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힘든 경우들이 많이 저는 봐서, 오히려 장기 투자 성향이 맞다고 하면 적절히 분할로 계속 살 수 있는 게, 암호자산 시장은 마이너스 20, 30%, 50%까지는 저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XRP, 비트코인 2천만 원, 4천 원 이렇게 들어간 것들은 사이클상 고점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분명히 좀 탐욕에서 잘못 매수한 거지만, 그 외의 것들은 사실상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요번 이제 터널의 끝에 와가는 느낌을 좀 기억을 하시고, 또 빛의 구간으로 나가서 어떤 느낌인지도 명확히 본인 스스로 몸에 이제 익히실 수 있도록 그런 기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몇 가지 이제 기사 한번 바로 볼게요. 이제 리플이 1월 15일 내일이죠. 내일 XRP 증권 소송에 대한 법원 심리가 열릴 예정. 그래서 이게 간단히 요약을 하면 아마 이제 XRP가 증권이다 아니다라는 문제가 아직도 이제 판결이 안 났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 사건 이제 원고인 브래들리 소스텍이라는 사람이 이제 리플이 이제 끝없는 아이코를 주장하고 판매를 했다라고 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법을 지켜야 되는 게 이제 법으로 시간이 지난 공소시효 만료라고 하죠. 그게 이제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팔기 때문에 법정 책임기간 3년이 무의미하다. 이제 계속해서 10억 개를 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 자체는 어디서 하냐면 판결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에서 하면 이 주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만약 증권 판결이 나면 만약에 또 딴 주에 가서는 판결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와 더불어 연방법원 쪽, 이제 모든 주에 다 아래로 모든 주를 통합해 갖고 다 판결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연방법원 쪽에 증권이 맞냐 아니냐를 판단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플이 얼만큼 자신 있으면
연방법원에다 이거를 올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게 증권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봐요. 그리고 예전에도 아마 상위 기관 아마 CFTC인지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어느 기관에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이미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리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내일 심리가 열려서 이게 판결이 어떻게 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리플이 증권으로 판결 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미리 좀 얘기 드리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이게 내일 증권으로 판결이 나가지고 지금 오늘 이런 좀 어떻게 보면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XRP가 갑자기 폭락을 한다 라는 상황이 혹시나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들에 흔들리실 그런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휘둘리지 마시라 라는 이야기를 좀 미리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기사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요건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리플사가 이제 연방법원 쪽에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라는 게 사실상 메인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판결이니까 한 방에 어떻게 보면 모든 주를 끝낼 수 있는 그런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깔끔해지니까 한번 지켜보자고. 제 예상으로는 사실 뭐 스무스하게라고 연방법원에서 증권 아니란 판결 해주고 XRP가 떡상을 하는 그런 이제 재료로 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데 또 세력이 어떻게 페이크를 쓰고 할지 모르니까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그리고 다음 기사는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옵션 출시는 알트코인의 약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CME에서 비트코인 옵션 출시를 했는데 이게 알트코인 약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제가 보는 미래의 그 암호자산 시장 얘기를 잠깐 여기서 좀 드리면, 저는 우선 미래 이제 앞으로 미래라고 하긴 그렇고 한 5년 정도의 기간에 국가 디지털 화폐들 그리고 전 세계 초기업들의 디지털 코인들, 어떻게 보면 그 코인들은 실제 결제 유통, 그러니까 실제 모든 웬만한 나라들에서 대중들이 손쉽게 결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가치가 있는 실제 현금처럼 연동된 리브라 같은 거죠. 스테이블 코인 형태의 초기업들의 디지털 화폐, 그리고 국가 디지털 화폐,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존 비트코인, 뭐 XRP, 이더리움, 뭐 여러 가지 비트코인 캐시 등등 이런 것들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뉠 것 같은데, 그 시장 속에서 결국에 결제 자체나 사람들이 손쉽게 결제하고 뭔가 쓰는 데는 비트코인이 그 자리를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비트코인이 가진 비트코인 이제 POW 방식이고, 아무리 그게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뭐 해서 기본 자체가 이제 탈중앙화잖아요. 그게 비효율을 이제 결제나 여러 가지 비효율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뭐 그리고 이더리움이 또 이번에 포스로 이제 변환하면서 더 많은 속도와 이제 빠르게 낸다라고 해도 결국에 이더리움도 그렇고 실제 결제에는 초기업들의 이제 구글이나 뭐 리브라, 그다음에 애플 이런 플랫폼을 장악한 아마존 이런 회사들의 코인들이 여러 신용국가 이제 저개발도상국부터 뭐 상위 G5들 이런 나라에서 대중들이 손쉽게 쓰는 실제적인 뭔가 상용화되는 디지털 화폐는 그것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들의 디지털 화폐 역시도 제 역할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당장에는 한국에서 만약에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면 그것들을 현재 우리 돈도 이미 디지털 화폐예요 생각을 하시면, 단지 차이는 국가에서 이번에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자체가 분산 원장 기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넣어서 모든 돈이 어디로 유통되는지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느냐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은행에 돈 찍혀있는 디지털 화폐랑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결국엔 똑같아요. 지금 어차피 숫자 0과 1로 존재하는 그냥 디지털 코드일 뿐이거든요. 그것들이 그냥 이제 분산 원장으로 모든 지하 자금 이제 돈들부터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 다 체크할 수 있는 명백히 완전한 중앙 집권화된 디지털 화폐로 보시면 되죠. 지금의 디지털 화폐보다 더 중앙 집중화가 돼 있죠. 돈의 흐름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 예를 들면 그런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했을 때 한국은행 같은 경우 이제 한국 사람은 그 돈을 쓰겠죠. 근데 가령 구글 코인들이 나왔어요. 뭐 페이스북 리브라 나오고 하면 실제로 뭐 리브라에서
리브라가 아마존에서 돈이 쓰인다 그러면 리브라를 어떤 사람들은 손쉽게 리브라를 구입을 해서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해외 구매 대행을 할 때 그 돈으로 쓰겠죠. 그러니까 원화 그걸로 쓰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돈에 어떻게 보면 그 사용되는 그 빈도 자체가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 나라 돈을 내국에선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아프리카나 조금 뭐 남미 같은 국가에서는 자국의 디지털 화폐보다는 초기업들 돈을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거죠. 자국의 신뢰도가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은 이런 향후 5년 동안 춘추 전국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좀 그 나라들의 위상에 따라서 정리가 좀 일어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지금 제일 궁금해 하실 우리들이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뭐 이오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여러 그 암호화폐 투자가들이나 뭐 리플사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도 말하잖아요. 거의 97%, 99%의 암호화폐들은 사라지게 되고 실사용이 남는 것들만 살아남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 결제를 하고 하기에는 너무 그 지금 이제 탈중화라는 그 이제 POW 방식 자체가 워낙에 그 실제 결제를 하고 뭔가 하기에는 모든 순간에 그것들을 증명을 다 해야 되냐, 블록 체킹을 해야 되고 트랜잭션을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것들이 또 순간 결제들이 여러 곳에서 계속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안정성 있게 다 결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금 같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점점 제도권 안에 들어올수록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것들은 점점 다크머니, 그러니까 어둠의 돈 계열 쪽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탈중화가 되어 있고 결국에는 그 돈은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 수용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돈은 언제나 암흑의 머니, 그러니까 어둠의 돈이라고 하죠. 그런 돈은 지금 세계에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거거든요, 미래에도. 그래서 비트코인은 오히려 그런 자리로 갈 것 같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아마존 같은 그런 이제 지금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 하고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애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블록체인 세상에서 거대 플랫폼이 될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대 플랫폼이 돼서 대부분의 기술 기업들이나 그 다음에 뭐 웬만한 회사들 같은 데서 이더리움 플랫폼으로 코인도 발행을 하고 이제 이더리움 플랫폼 뭘 쓰고 하다 보면 당연히 앞으로 이제 지분 증명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XRP는 뭐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세계 금융시장, 그 다음에 뭐 은행들의 스위프트에 그런 잠재되어 있는 돈들, 이런 이제 원대한 목표와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성장을 할 것 같고, 그다음 뭐 나머지 사실 이오스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쪽 테크를 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 나머지는 사실상 제가 별다르게 저도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라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로 코멘트를 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그런 식으로 좀 변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역시도 이런 인사이트를 갖고 있지만 계속해서 시장이 변하기 때문에 조금 아마 수정은 해 나갈 거라고 예상은 하고, 하지만 지난 이제 몇 년 동안 쭉 시장을 본 결과로는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기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를 저도 업계에서 좀 바라보는 이제 시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 기사로 다시 돌아와서 서론이 엄청 길었는데 이 기사 돌아오면 알트코인의 약세, 그래서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알트코인 약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사라는 얘기인데, 비트코인 지금 사면 당연히 XRP나 BTC 차트에서 XRP 바닥에 있고 이더리움도 바닥인데 당연히 알트코인 버리고 지금 비트코인 사면 알트코인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기사들은 늘 보실 때 그냥 알트코인이 약세가 되고 비트코인만 올라가나? 라는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명확히 이런 기사나 어떤 기사를 접하시든 늘 생각하셔야 될 건 늘 영원히 오르는 것도 없고 영원히 떨어지는 것도 없다. 그래서 늘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있으면 떨어지고 또 떨어진 게 있으면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신다고 하면 알트코인 중에 망하는 게 아니고 시장 가치를 계속 만들어나가고 기술력으로 세상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알트코인에 투자하신 건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은 좀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CME 비트코인 옵션, 이거는 뭐 너무 잘 하시는 건데 왜 갖고 왔냐고 하면 시카고 상품거래소죠, CME.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이제 옵션을 승인해 갖고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이걸 한다 그래서 이런 거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 이게 한국에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해보면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제일 선도하는 나라, 미국이 하면 다 따라가야 되죠. 거기서 이걸 했다라고 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의 뭐 증권거래에서 얼마 전에 4차 산업 이제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트코인 선물 옵션 출시해야 된다. 거기 상장을 한 거예요. 출시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국도 했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이 느끼기에 한국이 그걸 하고 실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그거를 보게 된다고 하면 진짜 앞으로 세상에 블록체인 뭔가 이런 비트코인이 사기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실제 제도,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우리의 한국 증권거래소에 뭔가가 이루어졌네? 라는 게 피부로 맞닥뜨려지면 그 파급력은 엄청 다르죠. 이런 해외 기사를 접하는 거랑 실제 한국에 뜨는 거랑 다른데, 오히려 한국에 지금 뜬 것보다 이게 사실 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해도 미국은 안 할 수 있지만 미국이 하면 한국은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신다고 하면 한국이 제일 느린데 어떻게 다음이 바뀔지 그것들을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괜히 4차 산업 거기 이제 직속위원 쪽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한국도 더 늦기 전에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한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이제 차트 돌아왔는데 지금 이제 훈풍이 불고 있죠. 뭐 다 빨갛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 좀 보면 보시는 대로 이제 하락 추세 이탈해가지고 하락 추세 이탈했죠. 이제 대략 선만 그어봐도 이렇게 쭉 그어보면 이탈해갖고 좀 원화 마켓은 좀 올라와 있는데, 이평선들도 지금 이제 보라색이 300일인데 300일에 거의 지금 다을락말락 하고 있어요. 일봉에서 안착을 하면 이제 파동이 해가지고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1파가 본격적인 1파가 나오겠죠. 1파가 나오고 이게 큰 1파라고 보고 작은 1파 보면 1파, 뭐 2파, 3파 해서 5파 해갖고 큰 1파 완성하는 이 정도 단계로 갈 텐데, 이제는 이제 하방 트렌드를 좀 벗어나서 올라가는 거라고 보여요.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여기 거의 한 11월, 12월 여기부터라고 본다라고 하면 거의 9월달, 10월달, 11월, 12월 3개월간을 지금 이제 3개월 한 반 정도를 굉장히 질질질 끌었는데, 여기도 삼각수렴했죠. 삼각수렴해서 푹 빼가지고 또 했고, 여기도 보면 그 전에 여기도 거대 삼각수렴했죠. 그리고 푹 또 뺐죠. 이게 늘 패턴이 결국에 이 전체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인간 세력들이 그걸 움직이는데, 물론 봇도 쓰죠. 봇 쓰는데 지금 이 전 세계 거래소를 다 통제하고 있는 이 지금 AI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인간이 제일 심리적으로 약하고 잘 털리는 그 패턴을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이 완벽히 똑같지 않은데 거의 80~90%가 비슷한 이유가 비슷하잖아요. 삼각수렴하고 그 다음에 거의 수렴됐을 때문에 푹 빼죠. 이번에도 또 삼각수렴하죠. 또 푹 빼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여기서 또 올려요. 여기서도 좀 올렸죠. 여기선 그대로 이제 올라갔지만 여기 올라가다가 또 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긴 정말 큰 하방 삼각 수렴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또 변형 패턴을 쓰는 거예요. 이땐 뭐 다른 값을 넣었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푹 빼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올라가는 건데, 원래 가는 건데 여기서 생각보다 그들의 타이밍상 아직은 때가 안 돼서 시간을 조금 더 써야겠다, 더 시간을 빼자라고 해서 여기서 그 다른 값을 줬을 수도 있겠죠. 세력이 여기서 시간 더 쓰자, 그러면 그 AI가 알고리즘을 계산해서 여기서 시간 개인들을 더 최대한 효율적으로 짜내는 패턴으로 또 뺐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갔을 수도 있죠, 충분히. 근데 여기서 뺐잖아요. 그러니까 늘 패턴의 변화가 거의 비슷하지만 좀 있다라는 걸 보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전환을 해갖고 올라가는 거라고 보긴 하는데, 물론 그래도 방심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또 잠깐 고를 파고 더 거대 삼각 수렴 쪽으로 여기 가다가 그냥 다시 하방 트렌드 이탈한 걸 다시 또 아래로 깔리면서 내려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지금 이렇게 갔다가 아래 갔다가 여기 왔다가 지금 와 있는 거다라고 보시고, 시간이 뭐 한 2년이라는 기간인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나 결국에 나중엔 또 이거 붙인 거지 이쯤에 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은 이 시장이 지금 CM이나 여러 군데 뭐 지금 다 들어오잖아요. 다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웬만한 기업들 진짜 다 들어오거든요. 블록체인 쪽으로 다 들어오고 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적인 방향성은 디지털 돈으로 가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돈의 다음 돈은 그냥 디지털 머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쓰는 돈은 초기업들 돈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초기업들 돈 같은 경우 투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금 이제 투자하고 있는 것들 중에 제대로 된 것에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것들은 정말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초기업들 역시 그들의 발행하는 돈도 이제 가령 아마존하고 구글하고 뭔가 돈 결제를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들이 서로 자신들의 디지털 머니를 누가 신뢰를 할 거예요. 서로 신뢰는 하겠지만 그것들 증빙이 안 되잖아요. 더 많이 찍어낼 수도 있고 리브라도 더 찍어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중간 매개체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가격 수량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수량이 정해진 이 가치들에 대한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디지털 화폐 유동성이 폭발할 거기 때문에 각국도 많이 찍어낼 거고 초기업도 찍어낼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는 정말 디지털 화폐의 유동성은 무한하게 터져날 거다. 그래서 그 무한에 터져나는 바구니를 크게 담는 시장으로 디지털 화폐 시장을 키울 거다 라는 것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 생각과 다르게 또 아니면 제 생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같이 또 의논해보면서 저도 배우고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 있으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비웨이브님이 좋은 글 이제 첨언해서 남겨주셔서 저도 거기 댓글을 달았었는데, 그런 것처럼 한번 남겨주시면 댓글 고정도 하면서 여러분들 볼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XRP 차트를 또 보면 XRP 같은 경우 지금 여기 300일 이평선도 내려와 있죠. 내려와 있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조금만 사실 뭐 한 325원까지만 올라가도 거의 뭐 한 350원까지 올라가면 300일 이평선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만 120일이든지 200일 이 정도만 올라탄다고 해도 슈팅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은 되거든요. 지금 XRP가 여기 와 있는데 제가 알트코인들 시즌이 시작된 거라고 좀 보는 이유 자체는 지금 비트코인 캐시, 뭐 비트코인 SV 이런 것들이 지금 먼저 달려주고 있어요. 달려주고 있어서 거의 이평선들 다 뚫고 올라왔잖아요.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 거의 뭐 300일 이평선까지 다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이 먼저 달려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오스도 굉장히 지금 좋죠. 아직 뭐 비트코인 캐시보다는 못하지만 거의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제일 지금 빠른 게 뭐 SV 같고 캐시 뭐 이 정도, 메인 중에는 이 정도 같은데,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알트코인 이제 불장이 오고 있는 거다. 이제 터널의 끝이 거의 다 오고 빛이 조금씩 들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지켜보시고요. 뭐 우리가 느끼는 터널의 빛이 이제 거의 이제 들어오고 끝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뭐 2월, 3월, 4월 해가지고는 본격적인 좀 불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불장이 4월에 안 오고 좀 늦춰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좋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뭐 그때 220원에서 제가 180원 언급을 하고 더 내려가 또 180원 이야기도 했지만 여기서 일단은 지금 소강 상태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좀 더 빠져가지고 시간을 더 준다라고 하면 어차피 리플사가 일을 잘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해요. 그냥 가격이 더 빠지면 더 싸게 많은 수량을 살 수 있으니까 매달 하시던 대로 그냥 꾸준히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XRP 같은 경우는 제 포트폴리오에 이미 많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저는 앞으로는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에 더 많이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이 안 올라가도 좋아요. 그냥 이더리움 더 다음 달이건 뭐 올해 5월이건 6월이건 계속 살 수 있으니까, 분명히 시간 좀 지나면 40만원 가 있고 이때만 해도 지금 40만원이잖아요. 7월. 그러면 지금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1000만원 주고 산다 그러면 3000만원 주고 사야 될 걸 1000만원에 사는 거니까 3분의 1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싸게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 비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다고 보거든요.
결국에 기술 테크 플랫폼 기업이 될 거라고 봐요. 앞으로 블록체인 세상에서.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영역이고,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앞으로 꾸준히 살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장을 한번 지켜보시고,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춰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시고, 투자는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신적으로 감내하실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늘 분산으로 하시고 절대 탐욕을 부리지 마라. 그리고 돈 투자하자마자 수익 나는 게 당연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이런 몇 가지 키워드들 제가 방송에서 언급해드린 내용만 기억하시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 건강한 투자, 그리고 오랫동안 평생 동안 투자로 그 앞으로 미래의 자신의 삶을 투자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스킬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이 되셨다면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